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예. 그리고 골다공증 있으신 분을 턱관절 치료를 곁들여서 치료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골다공증은 방송 듣거나 보고 계신 분들께서 뭐 많이 들어보신 병명 같은데요. 요즘에는 어르신 분들께서 병원에 가시면 많이들 하는 검사인 것도 같습니다. 네, 그 골다공증은 누군가 언제라도 한 번은 만나게 되는 그런 증상이죠. 사람이다 예. 보면은 살아가면서 노화 과정이 오게 되고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언젠가는 옵니다. 누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골다공증은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남녀노소 어떤 청취자 분이시더라도 꼭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뭐 뼈와 관련돼 있다, 뼈가 약해진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네, 그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뼈가 약해진다고 잘 알고들 계시죠. 예. 그 골다공증이란 뼈의 양이 감소하는 겁니다. 뼈 안에 골 밀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뼈의 밀도가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그 뼈의 질적인 변화까지 나타나면서 뼈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뼈 안에 있는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마치 수세미처럼 송송송송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그 구멍으로 시린 느낌이 들어요. 뼈가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시리다, 엉치, 허리, 종아리, 발이 항상 시리다 이런 분들 보면요. 골다공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뼈 안에 조직이 수세미 구멍처럼 송송송송 뚫려 있다 보니까 약해져요. 그래서 조그만 충격을 받으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예방을 잘 해야 되겠는데 왜 생기는지부터 잘 알면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넘어지면서 그 잘 부러지는 거는 이제 뼈가 약해진 거니까 예방을 하려면 뼈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예. 그래서 뼈가 약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골다공증이 오는 첫 번째 원인은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노화 과정 속에서 오는 건데 예.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왜 칼슘이 뼈 속에서 빠져나오느냐? 나이가 들어가면요. 성 호르몬이 부족됩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 여자는 폐경을 전후해서 여성 호르몬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 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칼슘이 뼈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나타난 겁니다. 요게 이제 성호르몬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도 비타민 그렇군요. D예요. A, B, C, D인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타민을 장에서 흡수를 잘 못하게 돼요. 예. 이 비타민이 흡수가 잘 안 되면요. 특징적인 채취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방에 들어갈 때 나는 특유의 냄새 같은 거 그게 다 비타민 부족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비타민 D의 부족인데 비타민 D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없으면은 뼈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결국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 못하고 골다공증이 나타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비타민 D 부족. 골다공증의 세 번째 원인은 편식이나 위장 기능 약화로 인해서 잘 먹지 못할 때 편식으로 영양소가 불균형해지고 부족한 영양소 생기고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뼈 구성 성분들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음식 자체를 적게 먹게 되면서 영양소가 더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골다공증 원인으로는 한의학적인 원인인데 신어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은 골다공증이 빨리 와요. 신어 기능, 신어 증상, 콩팥 기능이 약해진 증상으로는 남자는 야간에 소변을 보러 갑니다. 예. 어르신들 보면은 자다가 2-3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는 분들이 있고요. 심하면은 1시간에 한 번씩 가신 분들도 있고요. 자다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 분은 신어 증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예. 신장 기능은 뼈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에 야뇨가 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이 사람은 골다공증이 시작되고 있다.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원인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당뇨병 같은 분들, 그리고 만성 소모성 질환 가지신 분들 중에서
노화 과정이 빨리 오면서 관절에 변화가 오고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원인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새는 골다공증 발생했는지 알아보는 검사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병원에서 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웬만한 병원에 가면은 골다공증 검사를 다 해줍니다. 예. 아주 보편화됐어요. 이 골다공증 검사가.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검사할 수가 있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골다공증을 검사하냐? 맥진으로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손목에서 혈관이 뛰는 것을 박동을 보고 맥을 보는 것이 한의학에서 한의사들이 맥을 보는 방법인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맥에 긴맥이라는 맥이 나와요. 긴맥이요? 긴이란 뻑뻑하다는 뜻입니다. 뻑뻑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닐봉투에 꿀을 꽉 담아놨을 때 손으로 표면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꿀렁꿀렁하겠죠. 예. 말랑말랑합니다. 푹신푹신. 혈관에 탄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뼈에서 혈액으로 칼슘이 너무 빠져 나왔어요. 너무 많이. 그 혈액에 칼슘 성분이 꽉 차는 거죠. 그러면 혈관 안에 내용물인 혈액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꿀렁꿀렁해지는 거예요. 맥이. 이것을 긴맥이라고 하는데, 맥진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 맥진만으로도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은 뼈 안에서 칼슘이 빠져나온 게 그대로 혈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쉽게 골다공증을 추정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제 특정 증상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골다공증이 있을 때 골밀도 검사를 물론 하면은 잘 나오지만은, 골밀도 검사를 하기 전에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 골다공증이 있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열이 확 오르면서 진땀이 흐르는 분들이에요. 갱년기 여성들의 조혈 자한 증상과 아주 흡사한 증상인데, 그렇네요. 예,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열이 확 오르고 땀이 또 확 났다가 식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골다공증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몸에 국소적인 열감을 느껴요. 귀만 뜨겁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만. 귀만요? 예, 귀가 자꾸 열이 나고 뜨겁다. 또는 얼굴 쪽에만 열이 확 오르고 열이 항상 얼굴에 있다. 얼굴이 항상 뜨겁다. 그리고 머리 꼭대기 정수리 부위가 항상 열이 난다. 뜨겁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잘 때 발바닥이 화끈화끈 열이 나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체의 어느 한 부위만 열이 있다. 이것은 몸 안에 뼈에 골수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소적인 열감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몸에 어떤 한 부위가 찬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고, 예. 시리고 차다. 항상 종아리, 무릎이 시려서 못 살겠다. 찬바람이 들어온다. 종아리로, 발로. 허리엉치가 너무나 시리다.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은데, 이렇게 몸의 어느 부위가 시리다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또 시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님들 보면은 꼭 모자 쓰고 다니신 분들 있죠. 예. 시려서 바람이 어느 정도 미지근한 바람이 부는데도 바람이 싫고 차다.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해지는 건데, 이 칼슘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은 사람의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불안해지고요. 잠이 안 와요. 뇌신경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칼슘 부족, 골다공증 있는 분들 보면은 잠을 깊게 못 주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발바닥에 이런데 손바닥에 각질이 두꺼워져요. 껍데기가 두꺼워져요, 피부에. 그리고 잘 저리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관절을 움직일 때 무릎이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관절 마디마디들이 아파집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날씨가 흐리면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일기예보가 있으신 분들, 몸 안에서 일기예보를 하시는 분들, 내일 비 온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 예, 맞추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 골다공증 있는 분들 보면요, 성장판이 있는 부위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손목, 손가락, 어깨, 팔꿈치, 고관절, 허리 이렇게 성장판이 있는 부위가 아픈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젊을 때는 키가 크고 자라날 때는 뼈의 성장판에서 뼈가 자라나는데 예. 늙어갈 때는 반대예요.
그 성장판 부위가 뼈가 자랐었는데 그 부위가 이제 늙어가면서는 골다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 몸이란 게 올 때하고 갈 때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국소적인 열감. 어느 부위가 자꾸 확 열이 오른다, 발바닥이 뜨겁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귀가 뜨겁거나 이렇게 열감이 있거나 시린 분들, 다리가, 종아리가, 발목이 시리다. 그러니까 뜨겁거나 시리거나 몸에 열감이 있거나 냉감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 예. 뭐 체크리스트로 한번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데 골다공증이 의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인 것 같은데요. 예방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은 식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 영양소 섭취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편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예. 이것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성장기 때부터 잘 습관을 들여놔야지 나중에 골다공증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어릴 예. 때 편식하는 어린이들은 결국 나중에 골다공증이 빨리 오고요. 예. 퇴행성 질환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성생활을 좀 줄여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만은 스트레스는 호르몬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빨리 노화 과정이 오고 뼈를 약하게 하죠. 중요한 것 네 번째인데요. 일광욕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면서 걷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해서 칼슘을 흡수시키기 때문이에요. 아까 비타민 D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죠. 비타민 D가 없으면은 사골 국물요, 칼슘 덩어리라고 해서 사골 국물을 고아가지고 골다공증 예방에서 먹는데 예,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데요. 근데 비타민 D가 없으면요, 두 그릇을 먹어도 전혀 흡수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골 국물을 먹더라도 반드시 햇볕을 쬐면서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못 걸으면은 햇볕이라도 쐬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이걸 끊어야 돼요. 요즘에 이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젊은 세대에서 이것을 먹고 자라신 40대에서도 골다공증이 나타나신 분들이 벌써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커피를 끊어야 됩니다.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특히 설탕, 프림 다 들어간 커피, 단맛이 골다공증에 아주 안 좋습니다. 아유, 예. 제 얘기네요. 예, 그리고 짠맛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뼛속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요. 그래서 커피는 골다공증이 있으면 절대 끊어야 되는데,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요, 커피를 마시면은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관절 뼈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커피는 좋지 않습니다. 예. 이제 하지 말라는 거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나 민간요법 이런 걸 좀 해보세요 라는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골다공증은 칼슘의 흡수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관건이죠.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일단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산약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산약이라는 약재는 흰색인데 씹어 먹어 보면요, 퍽퍽 해가지고요, 이렇게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씹었을 때 퍽퍽 하면서 맛이 없는 식물성 음식들 중에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건 산약이라는 약재에 비타민 D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라는 게 있죠. 그 알로에도 씹어보면은 퍽퍽 하면서 진이 나오는데 요건 역시 비타민 D에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산약이나 알로에 같은 두 가지 약재를 추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화씨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역시 골다공증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홍화씨는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산약이나 알로에는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 경우가 많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죽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치아가 약해진 분들은 씹는 게 어려운데 편식되기 쉽거든요. 우유와 쌀을 함께 섞어서 천천히 끓으면서 죽으로 만들어서 이걸 드시면은 골다공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옥고라는 약이 있어요. 이 경옥고라는 약에는 인삼이 들어가는데 숙주향하고 꿀도 들어가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삼이 안 맞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의 분들은 이 골다공증에 경옥고가 잘 맞는 분들은 꾸준히 상복하면 골다공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옥고가 골수를 채워줘요. 그리고
조증이라 해서 몸에 모든 말라가는 것들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꿀이나 인삼이 안 맞는 분들 빼고는 경호과가 잘 맞고, 간혹 경호과가 소화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소화 장애가 없는 분들은 경호과가 잘 도움이 됩니다. 예. 네. 턱관절을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적당한 운동, 햇빛도 쐬고 좋은 약재도 드시고 식품도 드시고 하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너무 복잡하게 안 좋아지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60세 남자분의 이제 골다공증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턱관절 치료를 병행해서 골다공증을 치료한 사례인데요. 60세 남자분이신데 무릎 이하가 시리다고 오셨어요. 이 방송을 듣고서 턱관절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건데, 특징적인 게 무릎 밑에가 시리다. 바람이 솔솔 들어온다. 조선의 모든 바람이 들어온다. 아이고, 이런 예. 정도로 시린 건데, 이분은 이 시린 증상 때문에 그동안 여러 치료를 받아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맥을 보니까 긴맥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비닐봉지에 꿀이 가득 찬 것처럼 예. 꿀렁꿀렁한 긴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무릎 이하가 시린 증상이었는데, 골다공증을 파악하지 못하고서 다른 치료만 했을 때 잘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은 한방에서 골다공증 신호 증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보러 가시는지 물어봤더니 2번에서 3번 매일 보러 가시고 전립선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호 증상이 있는 것이죠.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신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신호로 인한 약한 부분을 처방해주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남자분이 60세이시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분비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약재를 추가해서 처방하고, 그 다음에 이분 척추 엑스레이와 턱관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목은 일자목에 척추는 골반과 함께 한쪽으로 휘어 있고 허리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도 압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항상 아픈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뼈가 약해진 건데 허리는 더욱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가 뼈가 크거든요. 이분 턱관절 좌우 균형 역시 틀어져 있고 안면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이용해서 뇌, 척추, 우리 몸 골반, 양 하지의 균형을 맞춰서 뼈와 관절을 제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요, 신호로 인한 한약 복용하면서 칼슘 성분이라든지 뼈에 보강되는 그 성분들이 뼈로 잘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기울어진 상태로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쏟아지죠. 예. 그릇이 똑바르게 놓여져 있어야지 물을 부었을 때 가득 차는 것입니다. 뼈가 안에 비었을 때 골수가 비고 칼슘 성분이 부족한데, 뼈가 제 위치에 있도록 이렇게 올바로 세워놓고 뼈에 골수, 비타민을 비롯해서 칼슘 성분을 채워야지, 고관절, 허리, 척추, 골반이 기울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약 식품을 먹어도 빨리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턱관절을 이용해서 척추 관절, 우리 무릎, 발목도 좌우를 대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뼈 관절이 제 위치에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원래 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좋은 음식, 골다공증을 보충하는 음식을 먹고 치료를 하고 한약도 복용하고 하면은 빠르면 6개월 정도에서 골다공증 증상이 좋아지죠. 그리고 대부분 1년 전후로 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치료하니까 다리 시린 게 이제 없어지고 종아리에 이제 따뜻한 기운이 돈다. 정말 이제 살겠다. 이 시리다고 하신 분들 보면요, 못 살겠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하루 종일 시리니까 그 감각 때문에 아주 예민해지고요. 항상 불편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 하체 시린 게 없어지니까 참 살겠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턱관절 치료를 병행해서 신호로 인한 골다공증 보강해주는 한약, 그리고 남성 호르몬까지 복용시키니까 빨리 6개월 만에 좋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골다공증의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